10월 말의 어느 밤 고요가 딱 하고 끊겼다. 한빛마을 아파트 주민들은 근처 다운초등학교 쪽에서 한 번 깊고 묵직한 붕괴음을 들었다. 사람들은 슬리퍼에 외투만 걸친 채 그 메아리를 따라 운동장으로 몰려갔다. 분필선과 아이들 웃음이 있어야 할 자리, 그 땅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날것처럼 찢긴 가장자리, 서늘하게 식은 공기, 입을 벌린 거대한 싱크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것도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두부 찌꺼기 공사의 또 다른 증거일까? 2025년 10월 17일 하랑도 서현시 밤 11시 2분 정적이 깨졌다. 서현 자강학교 본교 쪽에서 낮고 둔탁한 굉음이 골목들을 타고 길게 흘렀다. 잠시 뒤 서측 경계벽이 무너지며 운동장 아래의 땅이 스스로 접히듯 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단단한 흙이던 곳을 삼켜버린 길이 약 15m의 거대한 싱크홀 한 개. 난두 속보는 운동장 바로 옆 핵심 강의동인 박학관이 붕괴 충격을 정면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서쪽 모서리가 활짝 갈라지며 콘크리트 껍질이 벗겨졌고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난 철근이 번들거렸다. 하층 두 개 층에서는 구조적 손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주변 거주민들은 어리둥절한 채 잠에서 깼다. 커튼이 걷히고 문이 열리고 몇 분도 안 돼 휴대폰 카메라들이 켜졌다. 온라인에 가장 먼저 퍼진 영상은 충격 직후의 정적을 담고 있었다. 반으로 갈라진 운동장, 카메라 불빛이 닿지 않을 만큼 깊게 내려앉은 구덩이. 아이들 웃음이 맴돌아야 할 땅은 새까맣게 부서져 있었다. 지역 공식 채널인 서현 발표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었다. 수업이 모두 끝나 복도가 고요해진 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캠퍼스를 덮친 붕괴였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안도감이 빠르게 번졌지만 그 안도는 얇았다. 몇 시간만 일렀어도 결과가 전혀 달라졌을 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틀 무렵 현장은 통제선으로 둘러싸였고 관계자들이 도착해 기술진은 이미 줄자를 대고 사진을 남기고 원인을 가늠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남은 감정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어딘가 삐걱거리는 불신이었다. 온라인의 반응도 둘로 갈렸다. 다행히 목숨을 잃은 이가 없다는 안도와 애초에 이런 일로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을 뻔했다는 분노. 두 감정이 뒤엉켜 밤 공기처럼 서늘하게 남아있다. 문제의 뿌리를 찌르는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애초에 예견된 일이었죠. 두세 기에 걸쳐 할 공사를 고작 30회에 몰아치면 뼈가 안 부러질 리가 있나요? 인프라 광풍은 예산이 조여지자마자 민낯을 드러냈어요. 사업은 줄줄이 올리고 빚은 산처럼 쌓아두고 이제는 유지보수 비용을 내라는데 돈이 없죠. 처음부터 부실했던 곳도 많으니 사고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람도 주민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마오쩌둥한테 가서 하소연이나 해보시죠. 기술적인 문제를 콕 집어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공사장 지층이 다 드러나 있는데 사면 보강도 앵커링도 없는 거 맞죠? 대책이요? 대책이 있었으면 이 꼴이 났겠습니까? 그 와중에 한 발 물러선 듯한 조금은 감상적인 말도 흘렀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이미 집에 간 다음이었으니까요. 이 학교엔 무슨 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버틸 만큼 버티다가 방학이 시작되자 그제야 주저앉았잖아요. 마치 맡은 바를 끝까지 지키고 더는 못 버티겠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어진 현실 점검은 너무도 날카로웠다. 시행사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아침 조회 시간에 아이들이 체조할 때 이런 일이 났다면 그땐 진짜 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안도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짜증과 피로, 그리고 또 한 번 안전히 맡아야 할 일을 운이 대신해버렸다는 익숙한 체념이 깔려 있었다. 결국 먼지 속에 남는 질문은 가장 답하기 어려운 것 하나다. 학교 안전과 배움을 위해 지어진 그곳의 발밑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꺼질 수 있었을까? 2025년 10월 18일 현재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아래에 전하는 내용은 주민들과 온라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아니다. 먼저 공사 탓이라는 가설이다. 163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바로 옆 한빛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핵심으로 지목된다. 개발사가 밤마다 불법으로 지하 주차장을 파헤쳐서 사고가 났다며 개발사를 규탄하는 영상이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잇따라 올라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붕괴 전부터 기초부 위험과 시공 품질 문제를 여러 차례 민원으로 알렸지만 경고가 묵살됐다고 말한다. 두부 찌꺼기 공사의 전형을 콕 집어 지적하는 글도 있었다. 파란 표시 구간에 있어야 할 프리스트레스드 앵커가 심각하게 누락돼 토합의 측면 미끄럼 힘을 버티지 못한 흙막이 말뚝이 전단 파괴를 일으켰고 그게 연쇄적으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졸작도 이런 졸작이
물밑에서 작동했을 다른 요인들도 거론된다. 노후한 지하 배관이 새어 운동장 하부의 토사를 약화했을 가능성, 학교 자체 기초가 기준보다 느슨했을 가능성, 특히 유지보수가 뒤처졌다면 더더욱 그 위에 제도적 문제들이 겹친다. 들쭉날쭉한 점검, 배수체계 미흡, 20년 넘은 캠퍼스에 대한 지질 모니터링 부재, 논평가들은 이를 더 큰 패턴과 연결한다. 개발 먼저 관리 나중 예산이 조여지자 부실 시공의 민얼굴이 드러나는 구조, 슈잉킹 유지비 속에서 두부 찌꺼기식 엔지니어링이 마침내 눈앞에 떠오른다는 것이다. 지진 가능성도 빠뜨릴 수 없다. 중국 지진망 발표에 따르면 10월 16일 밤 11시 46분 서현시 소동구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보다 앞선 10월 3일에는 규모 3.7, 4일에는 이에 더 작은 흔들림이 같은 권역에서 연달아 기록됐고 세 기록 모두에 함몰이라는 주석이 붙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얕은 깊이의 붕괴형 지진이 천연 카르스트 지형이나 오래된 갱도 빈 공간이 있는 지역에서 종종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대체로 국지적이고 피해 범위도 제한적이지만 이번 학교 붕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연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각들을 모아보면 여전히 가설의 지형도다. 옆 부지의 무리한 굴착 의혹, 운동장 하부의 잠재적 약점, 노후 기반 시설, 그리고 최근 같은 권역에서 이어진 얕은 붕괴형 지진들. 이제 조사는 우연과 인과를 가르는 일, 그리고 누가 어떤 요소가 먼저 무너졌는지를 분명한 언어로 밝혀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화제는 무슨 일이었나에서 이젠 어떻게 할까로 옮겨간다. 운동장은 찢기고 통제선이 둘러지고 사실상 사용 불가. 박학과는 주의 라벨 아래 놓였다. 서쪽 모서리의 손상이 눈으로 봐도 뚜렷해. 안전에 대한 의문이 현실이 되었다. 학교 측은 2025년 10월 21일에 정상 등교를 재개할 수 있을지 저울질하며 학급 단체방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약속한다. 수리가 내려오면 계획은 곧 혼란이다. 분리수업, 교실 돌려쓰기, 필요하면 임시교사로의 이동까지. 정문 밖으로 나가면 충격의 여파가 한빛마을 아파트 단지를 타고 번진다. 붕괴음을 듣고 밤새 대피했던 주민들 중 일부는 돌아와 금이 간 벽과 뒤틀린 바닥을 마주했다. 시야를 넓혀보면 이 사건은 도시 전체를 향한 경고등처럼 깜빡인다. 시민들은 오래된 캠퍼스를 중심으로 학교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요구하고 학교 인근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한층 조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배수, 점검, 유지보수, 지질조사. 기본 중에 기본은 약속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 이미 대응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다. 서현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서현자강학교 운동장 붕괴 긴급 대응 지휘부를 꾸렸고 주택 도시농촌 건설, 비상관리, 교육, 공안, 소방구조 부서 인력들이 현장 전역으로 흩어져 확산 차단과 피해 평가에 들어갔다. 2025년 10월 18일 새벽 기준 시 지도부는 여전히 현장에 머물렀다. 공식 공지는 인명피해가 없음을 재확인하며 수습이 질서 있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범위는 더 넓어졌다. 서현시는 전역 학교 시설의 안전위험을 전수점검하고 보수하는 특별정비에 착수했다. 오래된 캠퍼스를 우선하되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다.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전담조사반도 가동됐다. 과실이 확인될 경우 시행사에 대한 제재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오늘의 헤드라인 이전에 중국 동북부에는 아주 조용한 일요일이 있었다. 2023년 7월 23일 오후 기하 지허 제34중학교 체육관 여자 배구부가 드릴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다. 막도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 참이었다. 그때 콘크리트 지붕이 내려앉았다. 실내에 있던 사람은 19, 4명이 기어 나왔고 15은 나오지 못했다. 1917년에 지어진 일, 200여 묵 규모의 체육관 지붕은 부러진 보와 가루가 된 콘크리트로 변해 아이들을 가둔 덫이 됐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약 30mm, 끊기지 않고 고집스럽게. 도시를 꿰매듯 사이렌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구조대가 몰려들었다. 소방대원 굴착기, 밤을 날카로운 색의 섬들로 갈라놓는 탐조등. 훗날 항공사진에 남은 건 지붕이 있던 자리 위로 거의 평평하게 펼쳐진 잔해의 얼룩뿐이었다. 부모들은 텅 빈 공간을 향해 울부짖었다.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마다 소리는 침묵에게 삼켜졌다. 기도는 메아리로 돌아왔고 그 메아리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7월 24일 새벽 3시 마지막 생존자가 잔해 속에서 끌려 나왔다.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야 남은 숫자가 드러났다.
11명이 떠났다. 학생 10명, 코치 1명, 7명은 다쳤다. 도시는 직접 피해액 170만 달러라는 숫자를 적어 넣었지만 체육관이 무덤이 된 밤을 돈으로 잴 수는 없었다. 평범한 비 오는 날 대체 어떻게 지붕이 무너질 수 있었나? 설명은 간단해서 더 괘씸했다. 인근 공사 현장 인부들이 펄라이트 자루를 체육관 지붕 위에 쌓아뒀던 것이다. 이론상 가볍다지만 물을 빨아들일수록 스펀지처럼 무거워지는 재료. 비가 퍼붓자 펄라이트는 끝없이 불어나 구조물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지붕의 용도를 어긴 불법 적치, 기본 안전수칙의 명백한 위반이었다.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부모들은 안정을 우선한다며 너무도 재빠르게 통제를 걸면서 정작 돌봄과 배려는 느렸다고 토로했다. 필요한 서류 하나 받기도 버거웠고 올려둔 영상이 뒤늦게 사라졌다는 가족도 있었다. 7월 24일 시장은 고개를 숙였다. 수년 만에 가장 중대한 안전사고라고 규정하며 공식 사과를 밝혔다. 언론은 감독과 점검 그리고 경고를 귀찮은 잡음으로 치부하는 문화까지 근본을 뜯어보자고 압박했다. 온라인에서는 전국 곳곳의 붕괴 사고들이 한 줄로 이어졌다. 그리고 낡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다시 올라왔다. 한 번은 몇 번쯤일 때 너무 많은 건가? 조사는 중대 생산 안전사고로 분류되며 범위를 넓혔다. 2024년 2월까지 학교 직원, 현장 인부, 감독 인력, 공무원 33명을 포함해 총 51명이 책임 선상에 올랐다. 6명은 형사고금, 5명은 기소 의견 송치, 수십 명의 공직자는 경고 강등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맞았다. 조사 도중 핵심 인물 2명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024년 중반엔 재판 절차로 넘어갔고 9월엔 전 구청장과 학교 당서기를 포함한 13명이 업무상 과실, 중대사고 책임, 뇌물, 입찰 담합, 허위 세금 계산서 등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서류 위에 책임은 이렇게 보였다. 이름, 혐의, 그리고 결과. 하지만 책임은 가까이에서 보면 느낌이 다르다. 첫 번째 기일, 2024년 7월 23일. 추모가 피어나자 질문도 함께 돋아났다. 점검이 위험을 잡아낼 수는 없었나? 애초에 왜 그 자재가 그 지붕 위에 있었나? 펄라이트만 그곳에 없었더라면 연습을 마친 아이들은 서브와 스파이크 얘기로 깔깔대며 집으로 걸어갔을까? 저녁 메뉴를 친구들과 메시지로 주고받았을까? 비극은 행동을 불렀다. 전국 단위의 학교시설 안전점검이 가동됐고 베이징 신보, 장강일보 등 언론은 감독을 더 세게 조이고 두부찌꺼기 공사식 편법을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남은 건 기억에 새겨진 날짜, 그리고 이제 사진과 법정 기록 속에서만 존재하는 체육관뿐이었다. 이런 이야기엔 잔인한 리듬이 있다. 한 박자 심장 한번 뛰는 사이에 평범했던 하루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바뀐다. 우리가 안전을 말할 때 그것은 종종 추상으로 들린다. 법규, 하중, 허가, 절차 같은 단어들. 그러나 기아지에서 안전은 추상이 아니었다. 젖은 펄라이트의 무게, 꺾여버린 보의 각도, 지붕을 창고처럼 쓰겠다는 그 한 번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이야기 속에서 중요하다. 슬픔에 머물려는 게 아니라 초점을 다시 맞추려는 것이다. 진짜 발전은 새 건물과 반짝이는 장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같이 끈질기게 묻는 일, 무엇이 잘못될 수 있지? 그리고 아마 괜찮겠지라는 대답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결국 이건 콘크리트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문제다. 아이들과 청소년이 두부찌꺼기 공사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 이번엔 자강학교 학생들이 운이 좋았다. 밤에 무너졌고 교실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운은 안전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제부터는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 땅을 보강하고 금 간 곳을 고치고 겉보기엔 멀쩡한 모든 캠퍼스를 멀쩡하지 않을 때까지 점검하라. 교실 몇 걸음 옆에서 하는 공사에는 안전 난간을 치고 유지 보수는 의식이 아니라 수치로 관리하라. 부모를 울타리 밖에 세우지 말고 회의실 안으로 초대하라. 곧 보고서는 실패의 출발점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진짜 결말은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다. 별표가 붙지 않는 운동장, 핑계를 기다리지 않고 제 힘으로 서 있는 건물, 그리고 안전을 설계하고 시험하고 지켜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도시. 그래야만 아이들이 어른들의 지름길 비용을 다시는 짊어지지 않게 된다.